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30대 현역 군인 한 분의 사연입니다.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1억 원이 넘게 생겼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그런 생생한 경험담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지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지 그 핵심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게 단순히 뭐 투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로만 볼 건 아니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투자에 관심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위험 관리 문제라던가 또 실패했을 때 그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그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특히 그 돈에 대한 욕심하고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오는 고민들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분 이야기 시작이 그 하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였는데 아시다시피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죠.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마침 주변에서 코인으로 막 소위 대박 났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그렇죠.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좋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심을 하고 2019년인가 2020년 그 즈음에 생애 처음으로 큰 돈을 빌립니다. 6천만 원이요. 와, 6천만 원. 처음부터 대출 시작했군요. 네, 그걸로 이제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건 처음에는 진짜 엄청나게 잘 됐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투자했던 5천만 원이 한때 4, 5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니까. 5천이 4억이요. 이야, 이거 뭐 거의 10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진짜 막 세상이 다 내 거 같고 좀 그죠? 그렇죠. 본인 말로도 돈을 안 만져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니까 그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전형적인 뭐랄까 하우스머니 효과 같은 심리일 수 있어요. 하우스머니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번 돈, 약간 공짜 돈처럼 느껴지는 돈으로는 더 위험한 투자를 서슴지 않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분도 그때 이 돈으로 일단 대출부터 갚자라던가 아니면 좀 수익을 챙겨두자 이런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냥 다음에도 또 이만큼 벌겠지 뭐 이런 낙관적인 생각만 하셨군요. 네네. 당연히 성공하겠지. 약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아, 그 낙관이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네요. 결국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네, 그 4억까지 갔던 자산이 정말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 표현이 참 돈이 막 깎여 나갈 때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오히려 손실을 메우려고 또 당장 생활비도 부족해지니까 맞아요. 추가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는 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라 캐피털 같은 곳이죠. 거긴 이자가 훨씬 세잖아요. 그렇죠. 문턱은 낮은데 금리는 훨씬 높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느새 총 빚이 1억 1천만 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1억 천. 월급이 그 뒤로 좀 올라서 300만 원 정도 됐다고 해도 그 돈 대부분을 원금 이자 갚는 데 다 쓰고 네, 거의 전부를 쏟아붓고 모자라는 건 또 초과근무 수당 받아서 메우고 진짜 거의 뭐 자기한테 쓰는 돈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군대 안에서 이런 투자 사실을 알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시선도 부담스럽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거죠.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 회생을 알게 된 건가요?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출 이자 상환일 압박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개인 회생이라는 키워드를 보게 된 거죠. SNS에서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개인회생이라는 게 이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법원이 좀 조정을 해줘서 일정 기간 나눠 갚도록 도와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꽤 복잡하지 않나요? 서류도 많고? 그럼요.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도 법률 전문가, 상담실장님 같은 분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 준비하고 신청까지 진행했다고 해요. 혼자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1억 1천만 원 빚은.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총 빚 1억 1천만 원 중에서 매달 109만 원씩 3년 동안 갚는 걸로요.
109만 원씩 3년이면 총 얼마를 갚는 거죠? 계산해보면 대략 한 3,924만 원 정도 되네요. 원래 빚이 1억 1천이었으니까 전체 빚의 한 64% 정도를 갚게 되는 셈입니다. 이걸 보통 변제율 64% 이렇게 표현하죠. 와, 그래도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은 거네요. 그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뭘까요? 심리적인 부분이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단연코 심리적인 안정감 회복이에요. 그 지긋지긋했던 빚 독촉 전화나 압박에서 일단 벗어나니까요. 본인 표현으로는 몇 년간 이렇게 막 쪼여오던 것들이 좀 풀어진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숨통이 좀 트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좀 부끄러워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빌린 돈인데 이걸 내 힘으로 깔끔하게 처리 못하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느낌, 이게 싫었다고 해요.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이게 그냥 창피한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오히려 왜 더 빨리 알아보지 않았을까 후회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슷한 어려움 겪는 사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상담받고 제도 이용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는 코인 투자라는 어떤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한 군인의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봤습니다. 그 과정에 정말 성공의 기쁨, 실패의 좌절,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 같은 것들이 다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투자 실패담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어떤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웠던 마음에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선뜻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 혹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